지난 2025년 11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재난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에 침수된 도시, 필리핀을 강타한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휩쓴 산사태까지 사망자 수백 명, 이재민 수백만 명. 그야말로 2025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대규모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역대급 집중호우나 기후변화의 결과로 보도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국제 전문가들은 2025년의 대재앙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인간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난의 화살은 하늘이 아닌 인간에게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린 것은 맞지만 그 비가 파국적인 피해로 변한 것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동남아시아를 덮친 재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 비극을 키운 구조적인 인재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왜 이 지역은 매년 똑같은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가속화, 공간적 방치, 그리고 제도적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물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기후위기의 가속화입니다. 2025년 재난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분명 극한 기상현상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는 재난의 규모를 결정했지만 재난의 결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라니냐와 계절풍의 영향이 동시에 강력하게 작용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를 쏟아냈습니다. 평소보다 냉각된 해수면 온도로 인해 폭풍 후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재해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이 무력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 사이냐르와 같은 희귀한 사이클론은 기존의 재난 예측 모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이상 현상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위협하는 현재의 위험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재난을 증폭시킨 공간적 오류, 즉 무분별한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간적 방치라고 부릅니다. 많은 동남아 도시들이 홍수 취약 지대인 습지나 강변까지 개발했고 이는 자연적인 물의 흡수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자연적인 범람원이었던 지역에 주택과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물은 원래의 흐름을 되찾기 위해 도시를 덮쳤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던 길을 시멘트로 덮어버린 것과 같죠. 물이 갈 곳을 잃자 도심 전체가 거대한 물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의 땅이 포장되고 불투수면이 늘어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배수 시스템의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지표면을 따라 흐르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서는 수상가옥이나 말뚝집 같은 적응형 건축 양식이 발달했지만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 친화적 건축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지어진 콘크리트 주택들은 이러한 지혜를 버리고 지상에 자리 잡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특히 태국 남부와 인도네시아 메단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려 한 결과입니다. 셋째, 환경 파괴와 기반 시설의 취약성입니다. 재난의 규모를 키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산림의 실종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산림 벌채와 불법 채굴 활동은 토양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사라진 경사면은 흙과 돌을 잡아줄 힘을 완전히 잃었고 이는 곧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불안정한 경사면은 극한 호우가 쏟아졌을 때 여지없이 대형 산사태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일부 도로와 전력시설은 산사태로 완전히 마비되어 구호활동까지 지연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았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방치된 채 토사에 막힌 도시 배수로와 운하 역시 물길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의 기능 상실은 도시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이는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관리 소홀이 빚어낸 제도적 취약성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5년의 재앙은 단순히 집이 잠겼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복합 재난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은 해당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연이은 태풍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7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시설 파괴로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외곽 지역의 학교와 의료시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면서 공중보건 및 교육의 붕괴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재난이 교육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는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태국 남부의 하트야이 지역에서는 운하가 토사로 막히고 강변이 점거되면서 도시가 물에 잠겼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도시마비 현상이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지역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농작물과 가축 손실, 공장 가동 중단, 관광 산업 위축 등 단기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베트남 등 주요 농업 국가에서 농경지가 파괴되면서 식량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이 지역에 의존하는 주변 국가들의 식량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이미 가난한 이들이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완전히 잃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들은 재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부 지원 없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기후 난민과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2025년의 재앙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쓰라린 경험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자연과 조화되는 공간 계획이 필수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물의 흐름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물길을 막는 콘크리트 대신 도시 습지를 복원하고 빗물을 저장하는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도시 내부에 비저장소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도시 자체가 물을 흡수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거주지 선택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사회 단위의 회복 탄력성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재난의 최전선인 지역 사회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의 언어와 환경에 최적화된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세안 차원의 통합적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태풍과 홍수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난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난관리 역량이 약한 국가를 돕고 국경을 넘나드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아세안 재난관리 비전 2025가 제시하듯이 사람 중심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은 곧 인재다라는 준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하늘탓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부디 이 아픔을 딛고 동남아시아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취약한 곳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